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2일 저녁이고요. 내일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HLB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미국 선물이 강보합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다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60일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살짝 꺾여가고 있는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살짝 이렇게 어,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좀 먼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죠. 어제죠. 어제 골든크로스가 났었고요. 오늘 일단 지금 이 캔들 이후에 나오게 될 캔들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3,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확인이 한번 있을 거고, 요게 지지가 되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음봉 도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은 약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뭐 나중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 됐었을 때 장 마감 때까지 어떤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보였잖아요. 조정을 보였는데 뭐 어차피 조정 받을 구간에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오늘 조정의 근본 그 근저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 주말 동안 해가지고 조금 완화를 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요번에 이 전 세계적인 악재의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중국이 지금 1차 무역 협상의 결과물을 지금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뭐 미국의 상품을 그만큼까지 수입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일단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향후에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특히 이제 작년에 격화되면서 시장이 힘들었던 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쪽에서의 증가세 여부입니다. 독일도 지금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재개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뭐 지금 이번 주 지나게 되면 47개 주에서 경제 제재가 부분 해제가 다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아니면 가라앉을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시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안 좋은 쪽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지금 지난달인가요? 요번 달 초였나요? 지난달이었나요?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정크본드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부실기업들의, 아직 부실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민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채 ETF를 매입을 하겠다, 연준이. 그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죠. 나온 상태라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좀 그에 대해서 반응을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23,900 포인트에 대한 또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고요. 어제의 고점 정도만 넘기고 마감을 해주는 24,400 포인트를 넘기고 마감해주는 정도만 나와줘도, 윗꼬리를 그 위로만 조금 달아주고 내려와도 뭐 그림은 상당히 괜찮아지는 상황으로 간다.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은 뭐 강보합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라인이 1900 라인부터 1950까지의 라인이었습니다. 요번 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봤던 게, 물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000에서 202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86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1900포인트를 찍고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 올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강보합 정도의 상황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일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 정도를 보일 수 있는, 대략적으로 아래꼬리는 대략적으로 뭐 한 1900, 한 10포인트 정도 전후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조금 끄집어 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1930포인트를 내일은 조금은 넘기는 상황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가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 주면서 양봉을 마감을 해주면, 뭐 일단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만, 오늘 아래꼬리로 하단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 정도 선에서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찌글거려 주다가, 그리고 다음 날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예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의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시 박스권 상단 정도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 정도 보고 있고요. LB 얘기를 조금 해보죠. HLB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11만 원짜리, 두 번째가 10만 8천 원짜리, 세 번째가 이 10만 8천 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오늘 저가가 10만 8천 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0만 원 대 초반이나 10만 원 전후를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11만 6, 7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다시 내려오는, 단봉으로 끝나서 내려오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침에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 찍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가운데 오늘 낮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표의 그 유증 참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자금이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 회사의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여기 요때 부분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게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고, 블록딜을 해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뭐 손해를 본 상황일 수 있고요. 악재로 본다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주주가 다 받지 않는다, 유증을,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오늘 이거보다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 받기로, 우호지분까지도 전부 다 받기로 했다라는 그 의미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이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단기 악재, 중장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이 유증 자금 마련에 대해서 조금은 이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이게 쉽게 어떻게 만들어낼지 결국 제일 이렇게 편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일 위험한 방법이 일단 물량을 매도하는 방법이긴 한데 결국 이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은 그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 방법을 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악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좀 오늘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대주주가 이걸 지금 다 받으려고 하면 이 유증을 다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자금이 제법 크죠. 근데 진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증을 받고 이후에 무증을 받아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를 또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법 많은 목돈이 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증가 자체가 1차보다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유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얘가 이상하게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주주가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증가를 높이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불리하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왜?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 못 하잖아요. 매도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묶이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을 유증가를 계속 높여가지고 묶이는 돈만 자꾸 크게 만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목표는 유증가를 높이냐 낮추냐가 아니라 유증을 100%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큰 키잖아요. 그러면 유증가를 조금은 낮춰놓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든 다음에 청약 부근쯤 와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약을 다 완료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뭐 보편적인 형태잖아요. 지금까지 뭐 대부분의 종목들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2차 유증가는 1차 유증가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낮아진다라는 게 계속해서 밑에서 이렇게 논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주일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다음 주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조금씩 찌글찌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린 것까지는 그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근처에서 놀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거죠. 10만 원대 전후한 라인에서 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처음 예상했던 유증가에 비슷하게 아마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출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마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들 요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요 두 개 캔들 요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일단은 이걸 뭐 소위 하락 잉태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닌데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일단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그림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이게 이렇게 뭐 유증가 낮추면 무조건 좋으니까 하고 무조건 내리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유증 오히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할 텐데 그게 처음 유증을 발표했던 그 가격대 근처로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 근처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노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유증 임박하게 들어와서 이번 달 말 정도 되겠죠. 유증 임박한 상황쯤 들어와 가지고는
조금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마치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굳이 악플을 그렇게까지 달 필요가 있겠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제가 보는 시각이고 제가 보는 기준이지 정답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게 정상적이고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지금은 가야 되는 자리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얘기지.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